오늘 만두 이야기는 울타리에 갇힌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일 평택 청북에 있는 공단 한국 니트 옵티칼 앞에서 고공농성 사수와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구미공장에 있는 하이테크 동지들이 고공농성을 진행 중에 있고 일본 자본은 청산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북에 있는 한국 니트 옵티칼에 고용 승계를 해라. 그리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두 동지들을 지키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집회였습니다. 막상 그 청북에서의 그 시간이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해외 자본과 해외 투기 자본의 민낯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죠. 이 해외 투기 자본과 해외 자본 얘기는 우리 만도를 놓고 보면 2008년 정몽원 회장이 만도를 다시 찾고자 할 무렵에 논란 중에 하나였죠. 정몽원 회장은 97년 한라그룹 부도로 일선에서 떠나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8년 정몽원 회장이 다시 만도에 들어오려고 하자 우리는 해외 투기 자본을 인정할 것인가 또는 정몽원 회장을 인정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해외 투기 자본은 KKR이라고 불렸죠. 아주 수익을 내는데 아주 탁월하다, 또 투자한 만큼 빼가는데 전문이다라는 소문들이 나돌았죠. 그래서 해외 자본은 사실은 한국 옵티칼처럼 국내를 떠나버리면 사실 좀 막막한 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철수할 경우에 결국 해외까지 가서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또 이 해외 투기 자본은 국내 투기 자본도 유사하긴 한데 해외 투기 자본은 단기 이익에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주주의 이익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그 기업의 미래라든지 기업의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사실 큰 관심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폐해를 눈앞에 보면서 해외 투기 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눈뜨고 볼 것이냐, 그래도 이 부도의 책임자지만 국내 자본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식으로 정몽 회장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논란을 재현이라도 하듯 일본 니토 자본은 구미공장은 청산하고 청북공장을 대체공장으로 내세워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 한라그룹 부도 책임자였던 정몽원 회장은 과연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외 투기 자본이 만도 노동자의 미래를 결코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그 당시 생각이었죠. 그 생각이 순진했다는 것은 2008년 정몽원 회장이 들어오고 4년 만에 2012년 직장 폐쇄로 산상조각 났습니다. 2008년 만도를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정몽원 회장은 노동조합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지켜 세웠죠. 그리고 실제 공을 들였지만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2008년 이후 그동안 사장을 맡았던 양반들은 공장 첫 방문 일정이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이었죠. 그래서 사무실을 찾는 것으로부터 공장 방문이 시작됐던 겁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임원에게는 그렇게 깍듯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막상 이 조합원 동지들, 정작 조합원 동지들에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 모습에서 국내 자본의 민낯도 역시 읽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친 것은 정몽원 회장이 결국 3세 승계에 대한 탐욕이 대단하다는 것, 이거 놓친 겁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경영 능력, 97년 흑자부도의 책임자지만 당신은 2인자였거든요. 근데 2008년 들어와서도 특별한 그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능력이고, 마지막으로 만도 이외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룹 현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친 것이 천추한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곧 설인데요. 설을 맞아서 노동자의 운명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총북에서의 짧은 시간이 97년 한라그룹 부도로부터 지금까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부도 이후에 임원진들에게 뿌려진 스톡옵션에 대해서 조합원 동지들의 불만이 하늘을 치솟았죠. 이게 당시 해외 투기자문의 전략이었습니다. 단기 이익을 채우고자 임원들한테 스톡옵션을 벗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찾은 대안이 바로 우리사주조합이었죠. 그리고 정몽원 회장이 다시 들어올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지분을 요구해서 우리가 지분을 갖자는 얘기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결국 이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라는 것이 담겨 있던 겁니다. 임원이 스톡옵션을 가져간다면 직원들에게도 그 자격이 동등하게 부여돼야 된다라는 발상이 우리사주조합의 1:1 대응 출연입니다. 우리가 3만 원을 출연하면 회사도 그만큼을 출연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지분 확대를 위해서 대응 출연 한도를 높이고자 했지만 그런 요구는 사측에 의해서 번번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정몽원 회장은 부도 책임자라는 태생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매각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과제였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2008년 정몽원 회장에게 지분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도에 이 정몽원 회장은 만도를 매각하게 됩니다. 부도 책임자로서 자기도 이 빵에 가는 것을 면하고 그리고 재기를 위해서 핵심이었던 만도를 매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매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분 20%를 확보했던 겁니다. 그리고 투기자본이 만도를 재매각할 경우에 우선 협상권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2000년 당시에 일선의 경영복귀를 반대했던 과정, 그리고 지분의 사회환원 투쟁의 연장선이었던 겁니다. 정몽원 회장을 피할 수 없다면 지분 확보를 통해서 더 이상은 98년처럼 만도에서 쫓겨나지 않겠다는, 자유로 나가지는 않겠다는 의지였던 것이고 만도와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는 뜻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 요구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컸던 겁니다. 사측은 아마 우리들이 최고 경영자와 운명 공동체가 되려는 이 발칙한 상상을 직감이라도 한 것처럼 2008년 주식 지급 합의를 주식 상장을 앞두고 뒤집어 보려다가 결국 계정 위주로 현금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상장 때 막상 상장하려고 보니 그 주식을 그대로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합의를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랬지만 그 노동조합이 그를 용납할 수 없었고, 그러자 그 계장들 중심으로 해서라도 지분을 조금이라도 덜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현금으로 받아갈 것을 강요했던 겁니다. 주식회사다 보니까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조합원 동지들이 주식을 소유하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최고 경영자와 동등한 존재가 되겠다는 의지로 읽혀서 아마 위협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몽원 회장은 만도 주식을 지주회사인 HL 홀딩스 주식으로 바뀌어서 이 노동자와 운명 공동체가 되길 거부하게 되죠. 한편 지구 서쪽의 프랑스에서는 농민들의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9일 이 농민들이 간선도로를 트랙터로 무기한 점거했던 겁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투쟁하게 된 배경은 이 환경세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농민에게 부담을 강요해온 정책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독일, 벨기에 등등 유럽의 각 농민들의 투쟁들이 이루어졌고, 가장 치열했던 것이
프랑스였던 거죠. 약 2주일간 도로봉쇄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섰죠. 그러자 이 집회를 해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쟁 방식으로 보나 그 기간으로 보나 모두 우리의 상상력의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겠죠.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의 박정혜 소현숙은 사측의 청산 절차에 맞서서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평면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선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직장 폐쇄로 공장의 울타리에서 쫓겨났죠. 또 지금은 노동조합이 3개고 각각 울타리가 쳐진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현실은 팍팍해도 설날 연휴가 위로가 됩니다. 오는 2월 8일은 금속노조 생일입니다. 그리고 연휴는 까치서 설날 모두 넉넉한 마음으로 쉬시길 바라겠습니다.